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각 부처의 이 문서들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탄핵 남발 관련해서 답변을 이런 입법례도 잘 없는 것 같고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 계엄 사태로 지금 탄핵 소추된 거 보고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되고도 그 자리에 직무정지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 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해외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에게 손을 흔들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김영은 장관은 김정한 부속실장과 무엇인가 의사종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김영은 장관과 김정한 실장이 상의한 후 대통령실 부속실 여직원이 22시 18분경에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반면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의사종족수가 충족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지금 재생할 장면처럼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김영은 장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스스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20분경에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신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제 말을 듣고 듣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비상계엄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취지로는 말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의 생각,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유는 뭡니까? 우선 우리나라 발전의 큰 두 기둥인 대외 신인도와 경제, 이것이 저는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윤석열한테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네네. 그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제가 묻는 거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취지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을 상대로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각 국무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반대 의사를 얘기할 때 본인이 왜 계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항입니다. 그러면 막 도착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진술해보라 이런 기회는 왜 피고인이 말 안 했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국무회의 자체를 대통령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스톱을 시키고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강하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아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